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특히 한창 도박 중일 때는 돈과 도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관찰하거나 평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을 비롯해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어떤 중독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식의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영어로는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중독 상태나 질병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자신이 중독 상태라는 것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상담이나 병원에서 중독 문제에 개입할 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중독 상태를 부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집이 세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중독 상태가 지속될 때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뇌의 인식 구조와 심리적 방어 상태에 따라 중독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5단계를 차례로 설명드리고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중독을 완전히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또는 문제를 전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한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용돈 벌이를 해본 거야. 맘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어.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1단계일 때는요. 자신의 상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치료나 회복을 하려는 동기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가족이나 주변 혹은 치료자들과는 시각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정말 악화돼서 어떤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 단계에서 만약 개입을 해야 된다면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실 중심의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3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을 함께 보면서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도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잔소리나 설득, 직면보다는요. 일종의 거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상태가 지금 이래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중독 문제를 약간 부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조금 과하긴 했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과하긴 했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해.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요.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긴급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2단계에서도요. 감정적인 접근이나 설득보다는 사실 비교와 반복 피드백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 2개월 전과 지난 1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해 보면서 통장 내역과 도박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목록화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독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다고 믿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 내가 심하긴 했지. 그런데 이자가 연체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이렇게 좀 핑계와 변명을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지 않고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는 단계니까요. 이렇게 3단계일 때는 그 상황에 조금 공감도 해주면서 책임 소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해 봤어? 그래, 그 현재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해? 만약 도박을 몰랐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면서 상황 탓에서 내 선택 쪽으로 시선을 옮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른바 피상적 인정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깊이 있는 성찰은 좀 부족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 자체 인정한다. 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심각함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한다. 반면 자신의 절제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나요. 다시는 안 할 자신이 있어요. 도박만 안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료나 상담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빨리 해결만 하고 싶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4단계에서는 일종의 심리 교육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도박을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좀 전달하고 그것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독 예방에 효과적인 감정 조절 훈련, 재발 예방 훈련, 재정 관리 훈련,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 세워보는 훈련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회복 일기를 써보거나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상적인 인식 상태를 구체적인 자기 인식 상태로 전환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기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요. 도박 중독에 대해 완전한 병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병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중독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도박이 단순히 돈 문제,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해소되지 않은 욕구나 감정, 스트레스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심각한 중독자다. 나는 방심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때문에 나는 계속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에서는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툴을 제공하고요.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도박 자주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요. 치료기관이나 상담실에도 조금 기간을 길게 둬서 월 1회 또는 분기에 1회 방문하고 또 자기만의 일상 루틴을 개발해서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거나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병식 5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1단계에서 3단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상담 과정에서 인식이 확장되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강한 저항을 보이시면서 몇 번 오시다가 안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특히 한창 도박 중일 때는 돈과 도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관찰하거나 평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의 도박 행위에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는 의구심이 생겼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자기 자신의 행동을 목록화해 보시고요. 자기 내면을 관찰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